제로 설탕과 0칼로리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대부분 제로 설탕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당분이 적어서 체중 조절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쁜 세력들이 숨기려 하지만 하나씩 파고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혈당과 체중 조절하려다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제로 음료수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건강한 단맛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제부터 설탕만큼 중요하게 봐야 할 게 표시사항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설탕 대신 개발된 것이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알룰로스 등입니다.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공 감미료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지만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많아요. 프랑스 연구팀이 평균 연령 42세 이상 10만 명의 10년간 심혈관 질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설탕 대체제를 많이 섭취한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하는 동안 무려 1,500여 건의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면서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위험도가 나타난 성분이 바로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세 가지였습니다. 아스파탐은 뇌혈관 질환을, 아세설팜칼륨과 스크랄로스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성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전에 요즘 조회수가 안 나오게 결탁한 세력들이 저희 채널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 세력에 굴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도 말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출석 체크도 꼭 해주세요. 두 번째, 아스파탐이 분해되면 포르말린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로 칼로리 음료와 소주와 막걸리 등 주류, 과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으로 당뇨와 체질 조절에 이상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아스파탐의 주성분은 메탄올, 페닐알라닌, 아스파라긴산 등입니다. 메탄올은 체내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포르말데히드로 분해됩니다. 포르말린으로도 불리는 살균 방부제 포르말데히드 아시죠? 새집 증후군이나 미세먼지, 농약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물론 그 양이 적어서 일반적인 섭취량으로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닐알라닌은 체내 분해 효소가 부족한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먹어선 안 됩니다. 왜냐면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치명적인 경련 및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옆에 보면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꼭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린 왜 이런 부작용을 잘 모를까요? 돈을 받는 후원 연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제 많은 그 정당과 정치단체도 돈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비만협회도 아스파탐 제조업체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살찌기 쉽습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600배 단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는 식욕을 더욱 자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중과 혈당 수치가 정상적인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는데요. 한 그룹은 설탕이 든 음료를, 다른 한 그룹은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가 든 음료를 각각 300ml씩 마시게 했습니다. 2시간 뒤 참가자들에게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식욕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을 MRI 촬영했는데요. 연구 결과 수크랄로스가 함유된 음료를 마셨을 때 식욕의 뇌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제로 콜라를 먹으면 잡곡밥보다 치킨이 더욱 생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크랄로스 함유 음료를 먹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수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퍼듀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먹인 쥐가 설탕을 먹인 쥐에 비해 3배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실험 결과가 국제비만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은 제로 슈거 음료를 탄수화물과 함께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과 수크랄로스를 함께 섭취하면 뇌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피자, 햄버거, 빵 등의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제로 슈거 음료와 먹는다면 당뇨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섭취하는 실험을 했더니 혈당 상승을 제한하는 글루카곤이 감소해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일대 연구팀이 수크랄로스를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장내 유익균의 수도 줄여서 장 감염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세설팜 칼륨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킵니다. 아세설팜 칼륨은 ACEK라고도 불리며 설탕의 200배 단맛이 납니다. 그럼 왜 수크랄로스를 넣으면서 아세설팜 칼륨도 넣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조합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단맛이 나기 때문인데요. 수크랄로스는 끝맛에서 단맛이 나고 아세설팜 칼륨은 첫맛에서 단맛이 강하게 납니다. 인공 감미료가 우리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로리가 없고 대부분 인체 밖으로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이라는데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이 우리 몸 기관에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미국 위스콘신의대 호프먼 교수에 따르면 제로 칼로리도 건강에 안 좋기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당뇨와 비만을 초래하는 유전자 수준의 신진대사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쥐와 인간의 세포를 아세설팜 칼륨과 아스파탐에 3주간 노출시켰더니 유전자의 발현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천연 설탕에서 전혀 생기지 않는 현상이라는 건데요. 설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심혈관과 신진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콜라나 사이다를 마신다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며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거나 과식했다 싶으면 콜라를 시켜 먹으며 시원하게 트림을 하는데요. 하지만 트림과 함께 소화되는 느낌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보통 몸에 흡수되고 남은 탄산가스가 체온에 의해 팽창되어 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위에서 소화가 전혀 안 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되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식하거나 이산 역류가 발생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면 콜라를 먹지 말고 걷거나 생강차, 매실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감미료를 최대한 줄이고 천연 감미료를 선택하세요. 인공 감미료가 대부분 몸 밖에 배출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몸속에 축적됩니다.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과 탄수화물이 섞이면 독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체중 증가와 당뇨, 조기 사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장기간 섭취하기보다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인공 감미료가 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 표시를 보면 종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과당 음료수보다는 그냥 생수나 당분이 없는 차 종류가 건강에 낫습니다. 오늘은 대기업과 나쁜 정당 세력들에 의해 잘 나오지 않는 감미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꼭 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